자,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이제 47번을 풀이할 때,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업 내용 중에 중요한 걸 또 얘기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거 보니까 내가 이제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차 방정식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지, 이 항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1차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렇게 얘기해주면 확실하겠죠? 자, 1차 부등식 어떻게 풉니까? 1차 부등식 어떻게 풉니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더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아? 양수를 곱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지만 음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잖아. 요런 거.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차 부등식을 풉니다. 2차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인수분해 배웠잖아. 그때부터 수포자가 나옵니다.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와가지고 2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요? 또 2차 부등식 하는데 막 판별식 나오고 그러잖아. 2차 부등식부터 뭐로 푸냐면, 그 뒤부터 쫙 뭐로 푸냐면, 그래프로 풉니다. 그래프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해결하는 전략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쉬운 걸로 하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이렇게 할까? 마이너스 k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거 이제 판별식을 못 쓴다라고 하자.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거지. 판별식이 없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라고 하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이건 방정식, 부등식, 식 이렇게 됩니다. 다 두 개의 그래프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를 두 개의 그래프를 뽑아낼 건데 이 뽑아낼 때 그냥 뽑아낼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쁘게 했다고 소문나겠노? 어떻게 하면 이쁘게 했다고 소문나겠노? x제곱 마이너스 2x 이꼴 k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되잖아. 그럼 뭐가 똑같은데? 위에 방정식이나 밑에 방정식이나 해가 같습니다. 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y는 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럼 얘는 구체적이지? 얘를 그릴 수 있어. 얘를 그릴 수 있어. 그래서 0하고 2인가? 0하고 2. 0하고 2고 여기 1을 집어넣을 때 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k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 k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 그래프에 교점이 없지?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겠죠?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k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러면 교점이 한 개지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k가 1이었어. k가 1이었어요. 그러면 교점이 두 개지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랑 실근의 개수랑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실근의 개수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방정식이랑 두 개의 그래프를 뽑아냈을 때 실근의 개수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 너는 얘도 일단은 그리려면 이렇게 해주고 그리는 게 낫겠지? 이렇게 해도 해는 변하지 않아. 너를 그리는데 이미 내가 그려놨지? 이제 해석만 하면 되는 거라. k가 마이너스 2다. k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 k가 마이너스 2다. 어떻게 돼? 해는 실수 전체. k가 마이너스 1이다. 해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k가 1이다. k가 1이면 이 점의 좌표를 정의해. 이 점의 좌표를 정의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k가 1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x가 알파보다 클 때 또는 x가 베타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서 알파보다 크면 얘가 2차식이 얘가 더 위에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2차 부등식 풀 때부터는 그래프를 그래서 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식 외웠던 거 있지. 이거 2하고 1 작은 거에서 작은 거 이거 하잖아.
이것도 사실 이 공식 어떻게, 너, 이거 그냥 외우고 있잖아. 이게 외우는 것도 다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사실 이 사이 숨어 있는 과정이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외운 겁니다, 너희가. 보면 그래프로 설명이 돼 있어요.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이런 게 있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가 실수 전체, 해가 실수 전체다. 이런 문제 풀으라고 할 때 애들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쓰는 거를 이해를 못해.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풀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 판별식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고등학교에서 판별식은 딱 한 군데서만 나와요. 2차 방정식. 이 안에는 2차 방정식을 너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고1의 교과서에 보면 딱 정리되어 있어, 표로.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 일단은 얘를 풀기 전에 쟤 한 번 더 풀고 할까? 쟤 한 번 더 풀고. 그래서 어쨌든 부등식에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해를 구할 때 쓴다는 거야. 해를 구할 때. 자, 그럼 얘는 뭐냐? 얘도 y는 너를 그려. y는 너를 그려. k가 마이너스 2다. 뭐라고 해석하지? 이 식은 양수입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다. 이 식은 0 이상입니다. k가 1이다 라고 하면 x가 알파보다 크거나 또는 너희 틀렸다 얘기를 안 해주노. x가 알파보다 작지? 베타보다 크고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아야 될까 이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클 때 이때 양수입니다.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일 때는 이 식은 음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고 부등식에서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해를 구하는 데 쓴다는 거야. 식에서는 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를 판정할 때 씁니다. 수투에서는 도함수 부호 판정할 때 그냥 너 열심히 그냥 인수분해해가지고 하면 됐잖아. 이제 그렇게 쉽게 그래프가 부호 판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스킬을 꼭 알아야 돼. 식이 있을 때 부호를 어떻게 판정하느냐? 그래프를 그려서. 이 스킬을 꼭 배워야 된다는 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하는 거 뭐? 그래프를 그려서 한다는 거고. 이제 고1 수학이에요. 요런 문제가 있어. 요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선생님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너를 그립니다. 부등식에서 두 개의 그래프를 저는 이제 그릴 수 있어요. 다 하는 거라. 이제 이렇게 너를 그렸을 때 해가 모든 실수? 이 그래프가 항상 더 커야겠나? 이제 y는 k,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이래 그려줘야 된다. 자,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왔어. 이제 또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게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연립 방정식이 나와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y는 k. 연립 방정식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튀어나와야 돼? 여기 k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 이 k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 k를 집어넣으면 k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 연립 방정식, 방정식 이렇게 이 세트가 탁 튀어나오는 거야. 자, 보면 너 교점이 없어. 실근이 없어. 연립 방정식 실근이 없어. 방정식이 실근이 없어. 근데 마침 너는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없다? 너 판별식이 음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판별식이 음수이다. 2차 방정식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 풀 때 뭐? 판별식이 음수이면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이거 가지고 바로 문제를 푸는데 4분의 D 쓰겠지? 4분의 쓰면 1 플러스 K. 얘가 음수이다.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할 건데 이 풀이는 짧지만 실은 너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뭐냐면 연립 방정식, 방정식 이 세 개가 묶어져서 이게 머릿속에 그래서 방정식에서 아하! 교점이 없다? 너 실근이 없다.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렇게 해서
많은 과정이 숨어 있다는 거. 점점 뭐냐면 연립 방정식은 날리고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했습니다. 방정식에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실근의 개수 판정. 그래프에서 부등식에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해를 구할 때 할 수 있다. 식에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부호 판정. 그리고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오면 이 연립 방정식과 방정식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세트 연습이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였어요. 네. 이제 실제로 문제로 나올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가보자. 47번. 이미 2차 방정식인 거 아는데 그래프 그리는 거는 좀 과하잖아, 맞지? 얘는 그냥 풀자. 실근을 갖고 어떻게 하면 돼?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쓰면 되겠죠, 이거는? 이거는 뭐 애들이 뭐 별 문제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너 짝수 판별식 아니네. 그냥 D 써야겠네.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4an 얘가 0 이상이다. 그럼 얘 넘기면 4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an이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개의 그래프 뭐 해야 돼? 연립 방정식, 방정식 이게 탄생해야 된다. 만나지 않아. 그래프를 그릴 때 뭐 만나지 않게 그려야 된다는 거야. x축? 얘는 쉽지? 너 그려? y는 x제곱 더하기 nx 더하기 an. 이제 나쁜 선생님 이거 생략해. 바로 방정식으로 넘어가. 바로 방정식으로 이거 대입해도 되겠지? 그래서 너 뭐? 여기서 0은 x제곱 더하기 nx 더하기 an 이라고 해서 방정식이 탄생하는 거야. 두 개의 그래프에서 방정식 나오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 교점이 없어? 실근이 없어. 교점이 없어? 실근이 없어. 2차 방정식이네? 2차 방정식이네? 실근이 없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판별식 쓰면 n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다 라고 하니까 넘어가면 4분의 n제곱이 an이 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걸로 연립부등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연립부등식 만듭니다. an이 크다 4분의 n제곱보다 크다 작거나 같다 4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 끝난 게 아니야. 얘는 샌드위치 못 써. 왜? 샌드위치는 뭐라고 했죠? 연립부등식인데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연립부등식을 찾아냈잖아. 그래서 이거 아니야 아직. 문제 물어보는 거 봐봐. an을 찾아라는 게 아니라 3n제곱 더하기 1분의 an을 찾아냈잖아. 그래서 얘는 양수기 때문에 양변에 나눠줘도 3n제곱 플러스 1 나눠줘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아요. 3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가장 하이라이트 뭐냐면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연립부등식을 구성하여라. 이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얘 그거가 뭐야? 12분의 1 개수 따와야지. 10이지? 12분의 1 얘 그거가 뭐야? 12분의 1 너 그거가 뭐야? 12분의 1 바이 샌드위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고일 수학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이 과정에서 샌드위치 정리는 너희가 뭔지 다 아는데 샌드위치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고일 수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방정식, 부등식, 식. 두 개의 그래프, 방정식. 이렇게. 그래서 47번을 좀 오래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사실 기억, 니은, 디귿, 진이형 문제는 쉽지 않아요. 화이팅! 연습해. 선생님은 다 풀어줘야 돼요. 시간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딴 반도 마찬가지로 54번만 풀어줬어요. 그냥 진이형 문제는 선생님 어떻게 푸는데요? 라고 하면 선생님은 강력한 직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유명한 발레들이 몇 개 외우고 그리고 이거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진짜 안 돼야 돼.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면 돼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잖아? 사실은 그게 만약에 안 되는 거였어.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막 증명하려고 해도.
내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 그럼 내가 발레를 찾고 있잖아. 발레를 찾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맞는 거였어. 맞는 거였으면 뭐냐면 내가 암만 해도 안 나와. 무슨 소리냐면 시간은 낭비한 거야. 소중한 시험 시간이 망하는 거라. 진이형 문제가 강력한 직감으로 이거는 맞는 것 같다. 이건 틀린 것 같다가 좀 필이 와야지 사실은 좀 된다. 그리고 발레를 너희가 시험장에서 생각해서 찾아낼 수는 없어. 긴장된 상태에서 머리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명한 발레들은 몇 개 좀 외워두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한다. 선생님이 미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진짜 이걸 증명하는 건 사실은 미친 겁니다. 미친 것까지는 아니고. 예. 가봅시다. 어쨌든 기억은 그래서 강력한 직관에 의해서 너희가 맞는 것 같아?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하고 있어. 그럼 일반항은 0으로 가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진짜 우리 친해질 수 없어요. 증명 못하겠지만 맞았다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니면 이렇게 하자. 째비리 있잖아, 째비리. A를 내가 하나 잡는 거라. 뭐 이렇게 절대값 AN 얘 0으로 수렴하자. 근데 이제 일반항 얘도 뭐야? 0으로 수렴하자. 약간 째비리긴 한데 그냥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어쨌든 기억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진짜 근데 이러다가 한번 뒤통수 맞을 수 있긴 있어요. 맞을 수는 있지만 시험장에서 제가 진짜 맞았다는 걸 너희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할 때 잘 보세요. AN이 구체적이지 않잖아. 어떻게 이거를 진짜 극한값을 찾을 수가 있겠노? 뭘로 해야 돼? 구체적이지 않은 거. 이게 진짜 능력이야. 샌드위치가 생각나는 거. A는 구체적이지 않잖아. 샌드위치가 생각나야 돼요. 아니, 서브웨이가 생각나야 돼. A는 확실한 거는 얘보단 작거나 같아. 맞잖아. 또 얘보단 확실히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절대값 A예요. 와, 이게 사실 하이라이트였어요. 왜? 너 수렴한다고 조건에 나와 있거든. 0으로. 맞지? 얘도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AN이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못하는데 좀 생각해보면 AN이 이렇게 일반적이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을 때는 샌드위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지. 자, 니은 갑니다. 니은도 봐봐. 구체적이지 않지? 뭐 해야 되겠다고 느껴져? 샌드위치 조건이 뭔데?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연립부등식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게 절대 쉬운 거 아니야. 상문제죠? 내가 볼 때 니은 문제 한 문제만 해도 충분히 상문제예요. 니은 문제 한 문제만 해도. 가겠습니다. 선생님 방법에 놀라지 말아요. 존재하면 정의하자. 나는 이거를 정의합니다. 어떻게든 너 BN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오케이? 이까지도 어렵지 않지? 그냥 복잡한 너 그냥 BN이라는 수열로 하자 했을 때 A는 양수니까 어쨌든 얘도 양수일 거 아이가. B는 항상 양수야. 그래서 저렇게 정의하고 나면 B는 항상 5분의 2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큽니다. 연립부등식을 세웠어요. 근데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5분의 2로 수렴하죠. 그러면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연립부등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거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래서 1 넣을 때도 성립해. 이걸 때도 성립하고 2 넣어도 성립해. n 넣을 때도 성립해. 자,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연립부등식을 만들 수 있겠어요? 이 좀 과한가? 잘 봐봐. 세로로 곱하고 세로로 곱해도 부등 방향은 변하지 않겠지? 그래서 0 B1 곱하기 B2 곱하기 점점점 BN까지 곱하고 너는 뭔데? 5분의 2를 n번 곱한 거 아이가? 맙소사 네 0으로 수렴하는 거 아이가? 이 수열이 뭐냐면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이 수열이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인 거야.
이거 솔직히 생각 못해요. 근데 어떻게? 훈련으로 생각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훈련으로 생각해야지. 생각하기 어려운 건 알아요. 그래서 이제 B1부터 Bn까지 곱한 놈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건 알아요. 우리는 따라서 B1 곱하기 B2 곱하기 점점점 Bn까지 얘가 곱한 게 0으로 수렴하는데 Bn은 내가 만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An으로 돌아와야지. Bn은 내가 만든 거니까. 자, 그래서 B1은 뭔데요? A2분의 1 집어넣으면 A1이가. 봐봐 이거. A1분의 A2. A1분의 A2. 2 집어넣으면 A2분의 A3. 점점점 N 집어넣으면 AN분의 AN 더하기 1.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나는 모으면 됐지. 같은 성질끼리 모으는 게 딱 맞지. 이렇게 딱 모아보면 뭐가 보여? 솔로가 보인다고. 얘 솔로야, A1. 다 짝이 있어, 짝이 없어. 얘 솔로야, AN 더하기 1. 그래서 너가 이렇게 AN으로 딱 고쳐졌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분의 AN 더하기 1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밝혀내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상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1도 0으로 간다라는 걸 알아야 될 거고 명제에서 했어. 얘가 0으로 수렴하면 AN도 0으로 수렴한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0으로 수렴하는 거야. 니은 좀 그렇지? 이거는 사실 거의 약간 좀 저런 형태 있잖아. 정형화돼 있어요. 그래서 쌤이 보자마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정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이 수열 이름도 있어요. 축약 수열이라고. 그게 내가 그거는 고등학교 때 그런 말은 없는데 유명하다고.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저런 걸 해요? 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너희가 학습해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디귿은 디귿 할 때도 디귿도 좀 이런 생각 처음에는 할 수 없어요. 디귿도 처음에 이런 생각 할 수 없어요. 디귿도 또 고일 수학을 또 들고 와야겠네. 선생님 맨날 고일 수학을 들고 2x 마이너스 1 이꼴 5 이거 할까? 선생님 무시합니까? 이게 어떻게 해? 2x 이꼴 6 1 더해주면 예뻐지지? 또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이뻐지지? x는 3 이뻐지잖아. 근데 이게 이뻐질 때 무슨 처리가 됐는지 알아요? 선생님 등식의 성질도 다 뭔지 알아요? 다 함수입니다. 또 선생님이 과하네. 맞아요. 과해요. 근데 이 fx 있잖아, fx가 사실은 x 더하기 1이면 사실은 얘를 f에 넣은 거야. 그러면 f에 의해서 이 정의역이 이뻐져.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은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만드는 거거든. 정의역이 있는 놈이 복잡해. 그런데 함수 옮겨가면 좀 이뻐져요. 간단하고 쉬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봐봐. f에 2x-1, f에 5. 같은 정의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2x 6 이뻐진다라는 거. 사실은 다 이렇게 너희가 하는 조작이 다 함수였어요. 자, 다시 그냥 f 그대로 쓸게. fx가 얘는 뭐냐면 2분의 1x라는 거야. 그래서 2x랑 6을 넣으면 이뻐지는 거야. 그래서 복잡한 거야? 이뻐져. 함수가 작용했거든. 이뻐져. 함수가 작용했거든. 보세요. x제곱 x제곱 아니다. x제곱 말고 x 이꼴 루트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렇지. 자, 얘들아 이제는 바로 해가 안 보이지? 너희 일반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 제곱하잖아. x제곱 이꼴 x 플러스 2제. 이 정도는만 넘겨서 그냥 이제 함수라고 하나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꼴 0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꼴 0이니까 x는 2, 5r,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 답이냐? 답 아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해요. 2만 집어넣으면 성립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보면 함수 때문이야.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또? 보면 이 함수는 뭐냐면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야. 그렇게 하면 이뻐지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얘는 1대1 대응이고 얘는 1대1 대응이니까 얘가 실근이 한 개야? 1대1 대응이니까 얘도 실근이 한 개야. 1대1 대응이니까 얘도 실근이 한 개야. 근데 실근이 두 개잖아?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라고 말 못한단 말이야.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우리가 조작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조작은 올라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성립하는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한다. 손으로 찾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못생긴 걸 어떻게 하면 이쁘게 바꾸느냐 이 생각으로 얘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디귿번을 왜 하려고 했냐면 못생겼어요. 어떤 함수를 집어넣어야지 이 못생긴 놈을 처리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이 못생긴 놈 너희가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쓰잖아. a의 3분의 1제곱 맞죠? an 이렇게 집어넣고 너희 함수 중에 이거 세제곱 하면 안 되면 세제곱 하면 되는데 만약에 얘도 x였고 얘도 x의 3분의 1제곱이었으면 양변에 세제곱하면 문자가 똑같으니까 이뻐질 건데 얘는 문자도 다르잖아. an 다르고 an이고 그러니까 세제곱이라는 함수를 말고 다른 함수를 생각해야 돼. 과연 어떤 함수가 이렇게 환상적이게 이쁘게 만들어주냐면 로그가 계산은 진짜 깔끔하게 만들어요. 특히 지수 있을 때 지수를 깔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로그 함수가 생각나야 됩니다. fx는 미치 10인 함수를 생각하면 미치 10이자 로그 x를 딱 생각하면 얘를 집어넣으면 나이스가 되는 거야. 나이스 아닌가? 얘에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을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거야. 뭐? 정역이 원소인가는 확실하게 하고 해야 돼. 근데 양수인 거 보장돼 있지? 양수 보장돼 있지? 양수 보장돼 있지?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거야. 집어넣으면 f a n 더하기 1 이꼴 f a의 n의 3분의 1제곱 얘 집어넣으면 이제 로그 a의 n 더하기 1 이꼴 로그 an의 3분의 1제곱 그래서 사실 그냥 학생들은 그냥 양변을 로그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함수작용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떠오르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그 환상적인 게 뭐야? 3분의 1이 밖으로 탁 튀어나간다는 거야. 딱 로그 an 이게 환상적이라는 거지. 이게 내만 환상적인가?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an은 잘 안 보여. an은 잘 안 보여. 이렇게 정의해야지 보여. 복잡하잖아? 간단하게 바꿔. 너 bn이라고 정의하고 나면 얘는 뭘로 보여? bn 더하기 1로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놔야지 bn 더하기 1 이꼴 3분의 1 bn 해서 bn은 네임드 수열입니다. bn은 무슨 수열? 공비가 3분의 1이 등비수열이에요. bn은 등비수열입니다. 그러면 참을 수 없지. bn은 공식이 있어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에다가 n-1제곱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딱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찾을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bn의 극한값은 0이거든. 이 공비가 0에서 1 사이면 당연히 이게 극한값 0이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얘 0인 거 이제 다. bn은 내가 만들어낸 거지.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n 이게 극한값이 뭐다? 0이다 라는 거예요. 이때 좀 잘 생각해보면 로그 함수는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요렇게 생겼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 극한값이 0이란 말은 an의 극한값이 1이란 소리야.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여기로 가겠지. an이 여러분 맞죠? 그래서 an의 극한값은 1이다. 많은 니은본도 쉽지 않은데 사실은 디귿본도 절대 쉽지 않아요.
얘가 0으로 가니까 A는 1로 간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 합시다. 사실 선생님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있잖아. 내가 앞으로 미분할 때, 적분할 때 로그 함수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지수가 들어오면 나 로그 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어려운데 내가 뭐 한두 번 쓸 게 아니거든. 너희도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로그 함수는 뭐다? 더러운 밑을 뿌게 이쁘게 만드는 함수다 라는 거 알아주세요. 계속 풀 거야. 어쨌든 디귿 했고, 이제 리을은 강력한 직관이 필요해. 유명한 발레. 뭐가 유명한 발레겠노? 틀렸거든? A인이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것만 갖다 넣어도 돼요. 봐봐. 가정은 맞아. 이거 무슨 함수야? 이 제곱하면 1이라는 상수함수 아이가. 수렴해. 알파 1이야. 근데 n이 이 수렴 안 하잖아. 수렴 안 하잖아. 틀렸지. 이거 발렌 거나. 시험장에서 이런 거 생각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개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이런 놈들은 좀 이제 쉽게 써먹을 수 있는 놈이니까 알아주면 좋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위형 문제를 좀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서 뭐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어. 하나만 얘기해 볼게. 니은 bn이 더 커? 극한값도 bn이 더 커? 이거 샌드위치 정리할 때 다른 하나 더 했었는데 얘는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명제예요. 그런 명제가 있어. 그래서 등호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럼 사실 틀린 거야. 그럼 발레 안 차도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이게 거의 지금 명제랑 거의 비슷하게 적혀있거든? 근데 명제 결론에 맞지 않잖아. 그냥 명제 조건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해도 사실은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엄밀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화이팅. 네. 화이팅.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 너희들한테 또 개념 설명을 하루 종일 해야 되네. 또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은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 안 했잖아. 딴반 할 때는 일단은 끝낸다. 말리지 마라. 아무도 안 말리는데. 자,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의 극한. 어제 개념 설명했죠?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비를 나눌 때 4가지 방법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했죠?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요렇게 공비가 4가지로 구별해서 나눕니다. 알았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유형 15번에 55번 풀겠습니다. 얘가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이냐? 등비수열 아니야. 맞죠? 얘가 어떻게 등비수열이겠노? 이거 한 개가 등비수열, 이거 한 개가 등비수열, 이거 한 개가 등비수열, 이거 한 개가 등비수열인 거예요. 등비수열이 여러 개 모아져 있으니까 전체는 등비수열은 아니야. 얘들이 이걸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공비가 2인 놈도 있고 공비가 3인 놈도 있잖아요. 공비가 2개 있으면 생각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공비가 한 개로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조작하냐면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2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에 나누거나 3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에 나누거나. 근데 2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에 나눠볼게요. 2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에 나누면 자 이렇게 지수 법칙은 바로 쓸게요. 하고 마이너스 1, 2의 n제곱으로 나누면 4 밖으로 빠지고 1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의 n제곱이야. 이렇게 되는데 틀린 건 아닌데 뭐를 못 쓰냐면 이렇게 하면 극한의 성질을 못 써요. 왜냐면 얘가 수렴 안 하잖아. 그래서 극한의 성질을 못 쓴다는 거라. 그래서 2의 n제곱으로 나누면 극한의 성질을 못 써요. 3의 n제곱으로 나눠야지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있다는 거지. 마치 뭐와 똑같냐면 다항식에서 우리가 차수가 큰 거 가지고 분자 분모에 나눈 것처럼 얘도 영향력이 큰 게 2의 n제곱이 아니라 밑이 큰 3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3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된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n제곱. 그리고 너는 4 빠지고 3분의 2의 n제곱 되고 너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3으로 수렴, 빵으로 수렴, 빵으로 수렴, 1로 수렴. 분모는 0으로 수렴하지 않지? 이게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너 어디로 수렴하냐면 3분의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많이 해보면 그냥 이 개수 3 빠지고 이 개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많이 하면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이 하면. 근데 그게 오늘 돼야겠지. 많이 한다는 게. 선생님 바로바로 팍팍 뛰가지고 나쁜 선생님. 자, 다항식 x-4로 나누면 나머지가 an이다. 이거 가지고 우리 뭐 만들 수 있죠? 식 하나 만들어 볼까? 3의 x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다항식을 x-4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an이라고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 등식은 무슨 등식? 항등식이에요. 실수 x에 대한 항등식. 실수 뭐든지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뭐를 집어넣어야지 잘 집어넣었다 소문납니까? 4를 집어넣어야지 잘 집어넣었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4를 대입하면 4 대입하면 3 곱하기 4의 n 플러스 2제곱 4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이니까 마이너스 14 이꼴 an. 이렇게 an이 나온다라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bn을 하면 되는 거라. bn도 뭐 이 식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냥 바로 할게. 그래서 2를 집어넣고 대입하면 bn은 여기 이 x-2로 바꾸는 것밖에 없겠지? 뭐 목도 좀 바뀌겠지만 뭐 어쨌든 x에 2를 넣으면 2 넣으면 3 곱하기 2에 n 플러스 2제곱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 이꼴 bn. 요렇게. 그래서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 an에서 bn을 빼네. 그러면 이거 빼면 마이너스 8 되네. 그래서 3 곱하기 4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8. 요렇게 해서 이 앞에 문제랑 똑같은데 그냥 요 내용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면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항등식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자, 계산하는 건 뭐냐면 우리 했지 4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된다. 사실은 나머지는 쩔이에요. 쩔이. 그래서 극한값 많이 연습하면 너 이 분모는 4로 보이고 4로 수렴할 거고 얘는 그냥 0으로 가요. 4의 n제곱 4의 제곱 나누면 너는 16, 3, 48 요렇게 극한값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 하면 12 극한값은 12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갑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이거는 상문제 바로 63번 가겠습니다.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우리 바로 an을 이래 쓰잖아.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래 쓰잖아. 등비수열은 a와 r만 알면 다 끝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조건 2개만 있으면 a와 r을 찾아낼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a와 r을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립방정식을 잘 푸느냐 이런 문제겠죠.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조금 a가 제일 작잖아. a1을 기준으로 해보면 되는 거야. a1이 a라고 쓰면 되겠지. 첫째 항 a. 그러면 얘는 당연히 1일 거고 너는 뭐야? r만 곱해주면 되겠지? r이고 너는 뭐야? r 제곱을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ar 제곱 이게 a3야 이거 맞죠? 이게 12 이렇게 됐고 얘는 a4가 제일 작으니까 a4의 공비 r만 곱해주고 a4의 공비 r 제곱만 곱해주면 a6이 나오잖아. 그래서 너는 a4를 이래 쓸게. a4고 뭐 a4 a5 a6 이꼴 마이너스 96 하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써도 돼요. 한 단계 더 고쳐도 돼 사실은. A4로 묶으면요 너 1이고요 너는 R 이렇게 하면 A5고요 너 이렇게 하면
A6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R제곱만 곱하면 A6이잖아. 여기, 이게 A4.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두 식을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설마 이 오차방,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게 뭐냐. 이 오차방정식이 풀려고 하면 큰일 나겠지? 최대한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했다 소문나냐면, 나누면 되겠네. 나누면 되겠네. 나누면 얘랑 얘랑 날라가고, A 날라가고, R 세제곱만 남네. R 세제곱만 남고, 너 나누면 마이너스 8 되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또 여기서 이제 R 값을 찾으면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선생님, 세 가지 방법이네. 첫 번째, 고1 방법. 선생님, 3차 방정식 아닙니까? 8이면 2의 세제곱이니까, R의 세제곱 더하기 8, 이꼴 0이고요. R 플러스 2, R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4, 이꼴 0. 요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R은 마이너스 2고, 또는 얘를 풀면, 너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면, 1 빼기 4, 음수. 얘는 실근이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R은 마이너스 2입니다. 요렇게 고1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사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두 번째, 선생님, 저 수원에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있으면 홀수이면 너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실근 한 개입니다. 이거 했어요.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xn제곱은 a 할 때 이 n이 짝수면은 a가 양수이면 실근이 2개, n이 짝수이면 a가 0이면 실근 1개, n이 짝수일 때 a가 음수면 실근 없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 홀수고 그럼 넌 부호 상관없어. 무조건 홀수면 실근 1개야. 근데 눈으로 실근 하나 보이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보이잖아.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게 이제 수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 제일 이쁘게 만드는 방법은 함수를 이용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fx는 세제곱근 x라는 함수를 제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얘를 집어넣으면 이제 fx 세제곱 얘를 집어넣고 f 마이너스 8 이 집어넣어도 똑같겠지? 그럼 얘는 뭐가 튀어나오냐면 x가 튀어나오겠지. 그래서 x가 튀어나오고 얘는 이제 이거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거 오랜만에 해볼까? 너 어떻게 하지? 마이너스부터 밖으로 빼잖아. 마이너스 밖으로 빼면 세제곱근 8이고 너는 마이너스 세제곱근은 3분의 1제곱 되고 2는 2의 세제곱이니까 아가면 이 지수법칙에서 두 개 날라가서 너 마이너스 2다. x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게 3번이 더 어렵나? 어쨌든 2번이나 3번 중에 해가지고 그냥 바로 마이너스 2다. 홀수 차수는 그냥 실근 한 개니까 보자마자 그냥 눈으로 실근을 찾고 이거 하나다 이렇게 바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공비 찾았죠? 공비 찾았으면 마이너스 2? 그럼 너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 A 값 4 A 4 R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았습니다. 물어보는 거는 이제 SN이랑 AN은 첫째 항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자, 이거 등식인데 무슨 식? n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래서 2n 더하기 1을 대입하는 거야. 이 자리에 2n 더하기 1을 집어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2n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a 2n 더하기 1 이꼴 4 곱하기 2n 더하기 1 집어넣으면 2n 남네. 마이너스 2에 2n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4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깔끔하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자, SN 공식 기억나나? 1-R분의 A에 1-R의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 4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딱 된다라는 거겠죠. 이거에 또 제곱이네. LI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제곱해주면 너 제곱해주면 9분의 16 이제 얘를 제곱해야 돼. 얘를 제곱하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는 4 되겠지. 4의 n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건데
어차피 얘의 영향에 의해서 얘는 쩌리 날라가. 그래서 극한값은 뭐냐면 4분의 9분의 16 해서 9분의 4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문제였으니까 쉽진 않았어. 쉽진 않았지만 연립 방정식으로 R의 세제곱 만들고 수원 정도의 실력으로 R은 마이너스 2. 아니 수원 고1도 돼. 고1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적분의 수열의 극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무조건 다 끝낸다. 죽었다 이제 진짜. 다음 유형 가겠습니다. 요럴 때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우리 공비가 뭘 때 수렴한다고 했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일 때 수렴합니다. 이거 했다고. 근데 여기서는 첫째 항도 좀 나오네. 첫째 항도 있잖아. 무슨 소리야? 첫째 항이 빵이면 공비 상관없이 수렴하거든. 그래서 또는 첫째 항도 첫째 항이 빵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수렴하는 겁니다. 사실 등비수열은. 저번에 이 얘기 하려다가 안 했는데 왜 거의 첫째 항이 빵 주는 건 거의 잘 없거든. 첫째 항이 빵 주는 건 사실 의미 없잖아. 그래서 사실 그게 무슨 그렇게 문제되는 사람이 어딨나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첫째 항 찾아보자. 첫째 항. 자, 1 집어넣으면 되지. 첫째 항 뭐지? 4분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얘가 첫째 항이죠? 자, 공비 어떻게 됩니까? 똑같잖아. 공비도 되지. 4분의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일 때 수렴하고 얘는 0일 때 수렴하는데 이건 안 해도 되겠네. 왜? 이것만 찾아내면 이 안에 0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 0은 자동 포함. 이 안에 자동 포함. 얘만 풀면 된다는 거야. 얘만 풀면 되는데 얘 푼다는 게 뭐냐면 너랑 너 이 두 개의 연립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 푸는 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 연립부등식이야. 연립부등식 풉니다. 자, 첫 번째 너부터 풀게. 양변에 4를 곱해. 마이너스 4. 크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넘어가면 x가 크다. x제곱 더하기 2x. 그러면 x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x가 0보다 크다. 이거 하면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등식 풀겠습니다. 4를 곱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고 4.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가 작거나 같다. 이건 이제 가두는 거지. x가 작은 거랑 큰 거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서 너와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된다. 그게 연립부등식이잖아. 찾아보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하면 얘가 수렴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정수 찾아냈지. 정수의 합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1, 2 이거의 합을 구하면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나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고 상문제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얘는 첫째 항이랑 공비랑 좀 다르네. 자, 첫째 항이 수렴 0이어도 수렴하거든. 첫째 항은 1 집어넣으면 되죠. n에 1 집어넣으면 됩니다. n에 1 집어넣으면 x 빼기 3 x제곱 더하기 2x 얘가 첫째 항이고 공비는 공부 아니다. 공비다. 공비는 x제곱 더하기 2x 얘겠네. 그래서 얘가 빵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이하 이렇게 되면 수렴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거 풀면 되겠지? 이거 풀면 되는데 x가 3인 거는 여기서 찾을 수 있어. 근데 얘를 풀 필요 없어. 왜? 얘가 0 되는 건 이 안에 자동 포함. 그래서 얘 풀고 3만 나중에 추가해주면 됩니다. 얘가 0이 되려고 하면 너도 0,
너도 0이잖아. 근데 이 0은 이 안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계산하면 자동으로 이 0 되는 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만 0 되는 거 3만 추가해주면 되고, 우리는 뭐 이제 연립 부등식을 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립 부등식 너 푼다라는 거겠죠. x제곱 더하기 2x 1을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 제곱식 x 더하기 1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건 실근이 어떻게 돼? 해가 어떻게 돼? 해가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다 0보다 크잖아.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연립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은 x제곱 더하기 2x 이런 게 짜증나지. 인수분해도 안 되니까. 오랜만에 근해 공식 씁니다. 근해 공식 써서 이거 강제로 인수분해 해야 될까요? 근해 공식 써서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자, 짝수 공식 쓸게. 1 절반에서 마이너스 1 뿔마 b 다시 제곱 1 너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예요. 그렇게 하면 작거나 같다니까 강제로 인수분해해서 해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겠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너 근해 공식으로 강제로 인수분해된 놈을 찾아서 바로 해를 이렇게 찾는 그 정도도 해야 되겠죠. 사실 이 과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근해 공식으로 너를 찾은 다음 사실 이렇게겠지. x 빼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랑 x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요렇게 강제로 인수분해 되는 거 요거 너를 보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나온다. 근데 내가 그냥 다 생략하고 바로 해만 적은 겁니다. 그래요? 쉽지 않아요? 자, 이제 너와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만 버리면 되겠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리고 우리 빼먹으면 안 되는 거 3. 그래서 정수를 찾아냈죠. 또 정수. 얘가 마이너스 1점 얼마니까 얘는 마이너스 2점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1 안 되고 0 있고 얘 1점 얼마이가 1점 얼마니까 1은 안 되네. 오케이. 그러면 너 3 추가해서 아빠네 풀이 잘못했다. 아빠네 뭐 1 넣은 것 같은데. 네. 1.4. 0.4. 그래 1 넣으면 안 되는데 잠깐 미쳤었나 보다.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합을 구하라고 하면 1이 나오겠죠. 혹시 답지 뭐 나와? 1 맞아요? 네, 앞반에서 틀렸네요. 자, 요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R 값에 따라서 극한값이 다르게 나와요. 공비가 R이잖아. 요때는 이제 R이 뭐 하냐에 따라서 극한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여기에 이제 친절하게 해줬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A, R이 1일 때 B. 이거 신경 쓰지 마. 하자 그래. 자, R이 이건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소리죠. 이때는 너도 수렴, 너도 수렴, 너도 수렴, 0으로 수렴, 너도 수렴. 자, 그래서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때는 극한값이 뭐가 나온다? 1 나와요.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 자, R이 1이야. R이 1이면 1 집어넣고 생각해봐도 되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이면 1 더하기 1의 n제곱, 1이면 1 빼기 1의 n제곱인데 얘 어차피 1이야. 얘 1이야. 극한값 존재해. 뭐 사실 이건 0이네. 분자 자체가 0이네. 극한값 뭐? 0. 그래서 B값 0, A값 1, C값 R이 1보다 커. 요런 상황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때 얘는 뭐냐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얘 조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엄밀하게 하면 R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 돼. R의 n제곱으로 더하기 1
R의 N제곱으로 나눠주고,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있는 거. 너 0으로 수렴. 1로 수렴? 0으로 수렴? 마이너스 1로 수렴. 너 극한가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많이 하다 보면 요 과정까지 안 가고 결국 이거의 영향력이 크니까 1 따오고 마이너스 1 따서 극한가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A 값, B 값, C 값 찾았다라는 거겠죠. 또 상이 있네. 왜 상이냐면 공비가 R도 있고 공비가 3도 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학년에서 예. 한일 때문에 방송을 한번 할 것 같아서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친절하게. 방송 나오면 잠깐 스톱할게요. 자, 얘는 공비가 R도 있고 공비가 3도 있지. 공비 2개 있으면 좋아, 싫어? 싫어. 왜 싫냐면 R의 범위를 더 세세하게 나눠야 돼. 그래서 안 좋아. 그래서 조작해주는 게 나아. R의 N제곱으로 나눌래? 3의 N제곱으로 나눌래? 구체적으로 나누는 게 좋겠지? 3의 N제곱으로 나눕시다. 얘는 일단 얘를 이렇게, 아니 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를 3의 N제곱으로 나눠서 이쁘게 3분의 R의 N제곱 더하기 1 3분의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바꿔놓고 해라 는 의미에서 상인 것 같아요. 상이 별거 없지. 이제 공비는 뭐다? 공비가 3분의 R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극한값 구할 때 공비가 1보다 크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세 번째, 공비가 1일 때. 네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거다 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죠? 자, 1번 상황. 공비가 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것은 얘가 이제 뭐고 예를 들어서 R이 한 6이라고 생각해봐봐. R이 6이라고 생각해봐봐. 그럼 이거 2되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럼 사실은 3분의 R의 N제곱으로 분자분모에 나눠줘야 되는데 아까 했잖아. 극한가 뭘로 나올 것 같... 네? 네, 수업 중에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수업 끝나고 해도 되는데, 제가 너무 치욕스러워서, 지금 빨리 말을 해가지고, 얘들 각성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귀한 시간 잠시만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2학년들, 내가 분명히 너희들 보고 남 타고 넘어가지 말라 그랬을 거야. 밖에 나가가지고 너희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우리 학교에 대한